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소매보다 도매가 비싼 한국 주택 시장의 비밀, 아파트 폭등도 가능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좀 다른 목소리를 오늘은 내는데, 자,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 한 번씩 가보셨을 겁니다. 자, 여기서 회를 사서 먹으면 정말 쌉니다. 자, 왼쪽이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회를 뜨면은 보통 이런 식으로 주는데 대개 한 5만원 정도면 이런 거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 보시면 횟집 가면은 자, 조금 부실을 해도 8만원은 줘야지 회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차이는 도매와 소매의 차이죠. 노량진 수산시장은 엄청난 양의 회를 팔기 때문에 자, 5만원에 이렇게 푸짐하게 공급이 가능하고 횟집은 소매이기 때문에 8만원 줘도 저 정도밖에 못 먹습니다. 자, 다음은 사과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즘 사과가 많이 나오는데 사과 달랑 하나만 사면은 5천원 정도 줘야지 괜찮은 거 사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박스로 사면은 개당 한 3,000원, 12개짜리. 자, 그러면 36,000원이면, 저거 한 상자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단가로 보면은, 한 개만 달랑 사면은 5,000원. 자, 요렇게 박스로 사면은, 개당 3,000원. 이렇게 살 수가 있죠. 자, 요게 도매와 소매의 차이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겠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과를 사면은 단가가 더 떨어지죠. 자, 50개짜리 한 박스를 사면은 개당 2,000원에 살 수가 있고 1,000개짜리 1,000개를 한꺼번에 사면은 개당 1,000원에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1,000원 곱하기 1,000개 그러면 100만원이면 살 수가 있죠. 자, 1,000개. 자, 1,000세대, 2,000세대. 자, 아파트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자, 또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처음에 티켓몬스터라는 그 온라인 쇼핑몰을 처음에 열었을 때는 시작은 공동 구매였습니다. 자, 사과 5,000원에 사지 말고 사과 살 사람 1,000명, 10,000명을 모아서 5,000원 대신에 1,000원에 사자, 500원에 사자. 자, 요게 처음에 티켓몬스터 나왔을 때의 그 공동 구매 논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인터넷 쇼핑을 이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하다 보니까 품목도 늘고, 자, 그래서 지금의 그 인터넷 쇼핑몰이 나왔는데, 자, 그만큼 싸죠. 싸긴 싼데, 자, 여기서 개념적으로 봤을 때, 자, 공동 구매해서 사과 5,000원에 살 것을 1,000원, 500원에 사는 개념. 자, 요것도 일종의 도매입니다. 도매. 자, 세대수가 늘어나면은 싸야 정상이죠. 싸야. 자, 그런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그 조감도죠. 조감도. 건물 짓기도 전에 먼저 분양부터 합니다. 조감도 보여주고, 그리고 모델 하우스 하나 달랑 보여주고, 자, 1,000세대 분양을 합니다. 자, 그래서 1,000세대 공동 구매를 하는 거죠. 미리 짓기도 전에 공동 구매부터 합니다. 자, 그런데 공동 구매인데, 자, 일종의 도매인데, 이게 요즘 너무 비쌉니다. 자, 이게 말이 되는 것인가? 안 되죠. 안 됩니다. 자, 요런 거죠. 왼쪽에 그 정성 들여 만든, 수제로 만든 케이크. 저게 만약에 2,000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공장에서 마구마구 값싸게 찍어 나오는 초코파이가 개당 3,000원이다. 자,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현실입니다. 자, 제가 좀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자, 요런 겁니다. 자, 왼쪽에, 독특한 어떤 개성이 들어간 저런 주택하고, 오른쪽에 그 아파트 중에서도, 전체 건물 다가 아니라 한 칸이죠, 한 칸. 자, 저 한 칸이 오히려 더 비싸게 팔리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자, 말이 안 됩니다. 자, 초코파이가 공장에서 찍어 나오는 대량 제작하는 초코파이가 어떻게 그 수제 케이크보다 비쌀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자,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현실입니다. 자,
보기에는 커 보이니까, 자, 저 중에 내 것은 한 칸밖에 없지만 전체가 커 보이니까 사람들 착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건물을 지어서 분양하는 사람은 초대박이 납니다. 자, 지금 조 단위로 이익잉여금 쌓아놓고 있습니다. 자, 요게 바로 토건족의 승리죠. 자, 다시 돌아와서 자, 건설회사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건설회사 또는 뭐 시행사 입장에서 한번 보면은 조감도 플러스 모델하우스로 1000세대 분양을 하는데 요것은 일종의 공동구매, 도매죠. 자, 그런데 더 좋은 것은 주택을 받기도 전에 공사비를 요 공동구매한 사람들이 미리 부담을 합니다. 자, 건설사, 시행사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습니까? 자, 돈 빌려서 지을 필요도 없고, 자, 미리 공사비를 땡깁니다. 자, 무조건 남는 구조죠. 분양만 되면. 자,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잔금을 받는데, 요 잔금 받는 쪽 그 건설사 이익금으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익잉여금이 조 단위로 남는 거죠. 자, 요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일반적인 우리나라 그 아파트 매매 가격 그래프인데, 자, 지금 굉장히 낮은 가격에서 지금 몇 년을 올라간 건지 모르겠습니다. 오르고 또 올라가지고 천장을 찍고 나서, 자, 그러고 나서 최근에 좀 떨어지는 추세이긴 한데, 자, 아직까지 많이 멀었습니다. 자,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위치가 좋아도 땅 평수가 작기 때문에 그 작은 평수 땅값이 올라가는 금액이 있고, 그 다음에 건물이 감가상각으로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합하면 굉장히 상승률이 낮아야 정상입니다. 아무리 위치가 좋아도 상승률이 굉장히 낮은 것이 아파트인데, 자, 그렇게 보면은 검은 선이 정상이죠. 검은 선. 자, 저 빨간색 그래프가 검은 선하고 만나는 수준, 그 정도까지 가야지 사실은 정상적인 가격입니다. 자, 그래서 배팅 수익환원 기준가격은 4% 플러스 0.05% 곱하기 준공후 연수 분의 월세 곱하기 12 플러스 보증금인데, 자, 저 이야기는 임대 수익률이 최소 4% 이상은 나와야 한다는 어떤 그런 의미인데, 자, 이것은 PIR이 10 이하로 떨어져야 정상이다, 이런 이야기랑 비슷한 맥락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공식으로 도저히 지금 설명이 안 되죠. 자, 그만큼 많이 그래프가 많이 더 꺾여야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아파트 가격이 많이 내려가야지 정상적인 상황이 되는 것인데, 자,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나라라면 제가 드린 말씀이 100% 맞고 무조건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부패한 나라는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되죠. 자, 대한민국 아파트 가격 이론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자, 그러한 구조는 여러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그림 3개가 나오죠. 대표적인 그 사람들인데, 저 세력들이 모여서, 자, 저기 은행도 좀 빠졌네요.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 지금 이런 구조를 만들기 때문에 아파트 값싸게 찍어서 비싸게 파는 구조를 만들어 내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부패한 나라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확실한 예측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지금 보면은 요즘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자, 아직 아파트 가격 굉장히 고점인데 거래 절벽인데 규제 여전, 부동산 시장 경착륙 공포, 자, 요런 기사도 나오고, 추락하는 부동산 시장 경착륙 방지 대책 나올까? 자, 요런 기사도 나오고, 금리 인상에 부동산 빙하기 규제 완화 속도 내나? 자, 요런 기사도 나옵니다. 자, 다양한 언론사들이 동시에 이런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자, 신호를 보내야겠죠. 자, 그래서 또 여기서 화답을 하고, 자, 그런 과정에서 여전히 아파트로 큰 이익을 내는 구조, 굉장히 값싸게 아파트를 찍어서 비싸게 파는 구조를 그대로 고착화 시키려고 또 노력을 하겠지요. 자, 그래서 그러한 노력이 그러한 부패의 강도가 세지면, 자, 제가 이야기하는 원가법, 수익환원법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대한민국 그 PIR 거의 20인데
자, 이런 수치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자, 부패입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부패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2번 마무리로 제가 고백을 하겠습니다. 고백. 자, 제가 그 임대 수익률 대략적으로 한 5% 안 넘으면 아파트 살 이유가 단 1도 없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자, 원래는 그게 맞습니다. 아파트는 수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임대 수익률이 5%가 안 나온다. 자, 그러면 투자로 살 필요가 없죠. 자, 그게 맞습니다. 100% 맞습니다. 자, 그러나 한국에서는 그게 안 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 한국이 뭐 국토가 좁아서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자, 그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자, 국토가 아무리 좁아도 아파트는 마구마구 많이 찍어낼 수 있는 그런 주택이기 때문에, 자, 그걸로도 설명이 안 됩니다. 자, 인구가 줄어도, 자, 그래도 아파트도 폭등 가능합니다. 자, 왜냐하면 한국 생각보다 부패한 나라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론으로 설명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뭐 완벽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 자, 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러나 지금 한계점에 왔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그렇게 막대하게 아파트 가격이 엄청나게 뛰고, 자, 이런 일은 굉장히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한계가 왔죠. 출산율 0.81. 자, 이런 출산율은 없습니다. 자, 사람들이 지금 데모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우리나라 생각보다 많이 부패했기 때문에 지금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되지만, 자, 그래도 임대 수익률 5% 안 나온다 만약에, 자, 그러면 아파트 사지 마십시오. 사지 마시고 차라리 해외 부동산 사시면 훨씬 더 수익률이 좋을 것이다. 자, 이렇게 봅니다. 자, 왜냐하면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의 자산은 무조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 부동산 너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중국 사람 빼고는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 사람들만 매수를 하는 특히나 한국 아파트, 자, 요거 살 필요 없습니다. 임대 수익률 안 나오면은 사다가 쪽박찰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른 자산들, 해외 자산도 좋습니다. 자, 인구가 늘어나는 나라의 자산을 사는 것이 훨씬 낫다. 자, 그리고 한국 자산을 살 것 같으면 수출하는 기업의 그 주식은 어느 정도는 괜찮을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한국은 인구가 줄지만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만큼 인구가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출로 먹고 사는 회사에 투자하는 것은 결코 나쁜 선택은 아니겠지요. 자, 두서없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자, 한국이 아무리 그 아파트로 장난을 많이 치는 부패한 나라지만, 자, 이제는 한계가 왔다. 자, 그러니까 아파트 임대 수익률 5% 정도 안 나오면 투자할 필요가 전혀 없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